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떻게 인생은 살 것인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수린지음 원영경 옮김, 다연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차례 살펴볼게요. 서문, 하버드 정신. 제1강, 성격은 자아 실현의 기반.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제3강, 좌절 속에서 이뤄지는 변화. 제4강,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제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제6강,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제7강,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제8강, 행동하라. 바로 지금. 제9강,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제10강, 일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하버드 정신. 우리는 흔히 자아 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자아 실현이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10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아를 실현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능력을 다해야 비로소 자아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진정한 마음의 안녕과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아 실현을 통해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길 갈망하지만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방증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자아 실현도 척척 해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하버드대 출신의 사람들이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 하버드는 미국의 재계를 비롯해 정계, 학술계 등 각계각층의 무수히 많은 성공 인사와 시대의 거물들을 배출해냈다. 빛나는 성공을 거머쥔 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완벽한 인생이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그들을 성공의 길, 자아 실현의 길로 인도한 하버드대의 힘은 무엇일까? 하버드대가 명실상부한 인재 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버드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지능이 월등히 높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버드대 특유의 하버드 정신이 학생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버드대 재학생들은 하버드 정신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인 사고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자아를 개발한다. 또한 그들은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제한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자아를 완성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하버드 정신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많은 독자가 성공 인사의 반열에 오르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눈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로 엮어낸 이 책은 하버드대 교수들의 수업 내용과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를 총망라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쌓고 어떻게 실패를 이겨냈는지 또 그들을 자아 실현의 글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주도적 위치에 서서 성공을 이끌어낼 방법은 무엇일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매력 지수를 높여 좀 더 폭넓은 인맥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업과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자랑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이 책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한다. 다만 한 가지, 하버드대 출신들의 성공 스토리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모두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존재인 만큼 그들의 성공 사례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들의 성공 이면에 숨어있는 하버드 정신을 깨달아 나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당신도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 초년생이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중년층이든
이 책을 읽고 난 후 삶의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령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내가 된다든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든지, 감정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좀 더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운다든지, 말보다는 실천으로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든지 등등. 그렇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한다면 하버드에 다니지 않더라도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책장을 넘겨 하버드대에서 말하는 하버드 정신에 대해 알아보자. 1장. 성격은 자아 실현의 기반.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좋은 성격은 자아 실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성공을 거머쥔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치밀하고 학구적이며 겸손하고 온화하다. 하버드 대생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발견해 의식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180도 달라진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유명 인력자원 전문가 로저 앤더슨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듯이 각 성격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성격에 맞는 직업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 98%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공을 거머쥐었죠. 즉,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화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있고, 친절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식적인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옹졸하고 이기적이다. 사실 성격이란 뭐라 분명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심리적 체계이다. 다만 모든 사물에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듯 성격도 크게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안정형의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각각 뚜렷한 특징이 지닌 이 4가지 성격 유형은 특히 개인적 기호나 행동 스타일, 생존 방식 등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하버드대는 일찍이 사람의 성격과 직업 적성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관철 연구 방법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한 인간 성격 분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유형인지 낱낱이 파헤쳐보자. 사고형. 매우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해 취미가 다양하며 관심이 생기면 금세 몰두하는 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목표로 삼는다. 말이 많고 웃음도 많아 항상 주변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활동적이어서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교형의 특징이다. 실패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능하다. 하지만 사물이나 상황에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편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기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에는 취약하다. 하버드대 출신 중 사교형에 속하는 인물을 꼽자면 버락 오바마가 있다. 물론 그가 대통령이 된 데는 뛰어난 능력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성공에는 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 미소를 잃지 않던 모습과 미국의 사회 문제를 대하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끊임없이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하는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한 것이다. 신중형.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과의 교류에서나 항상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까다로운 안목을 지니고 있다. 단 매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타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잦으며 자신 역시 피곤함에 자주 우라가 치민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이며 의기소침한 유형이지만 특유의 꼼꼼함과 주도 면밀함으로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후 계획대로 착실히 처리한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신중형의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적당한 자기개발로도 쉽게 두각을 나타낸다. 주도형.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1등을 목표로 하는 타고난 지도자형이다. 무엇보다 이를 중시하고 독립적이며 항상 제때 목표를 실현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주관이 뚜렷해 중요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알며 행동으로 옮길 때에도 주저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좌절을 겪을수록 더 용감해지는 편이다. 직설적이고 비관적이며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안정형.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대충 넘어가지도 않는 성격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유형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네 라고 말하는 인내심과 겸손함, 예의를 갖췄다.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도 않는다. 쉽사리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비교적 편안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찾아서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또 앞뒤를 모두 살피느라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 4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한나란 시에 사형 집행이 예정된 4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형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단두대가 망가져버렸다. 그러자 첫 번째 사형수, 사교형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휴, 다행이다. 오늘은 안 죽겠군. 함께 축배라도 듭시다. 그러자 두 번째 사형수, 신준형이 말했다. 잠깐만요. 단두대에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한편 세 번째 사형수, 주도형은 씩씩거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지 난 죄가 없다고 진즉부터 말했잖아. 마지막으로 4번째 사형수, 안정형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 무사하겠군요. 이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겠는가? 강사는 쉽게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옛말처럼 성격이란 일상적인 행동에서 자주 드러나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으로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한 사람의 성격을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예컨대 평소 신중하고 보수적인 안정형의 인물이 특정한 상황에서 모험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를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평소 활발했던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거나 큰 병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과묵하게 변했다고 해서 그가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직업은 개인의 독립과 가정의 안녕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그렇다면 성격과 직업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자아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새로운 사물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교형은 직업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세일즈맨, 여행가이드, MC, 강사, 배우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 한편 신준형은 성실함과 치밀한 사고력이 요구되는 재무관리사, 의사, 변호사 등이 잘 맞고 주도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업무 능력을 펼칠 고급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기업 간부 등 지도자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 그리고 타고난 무과로인인 안정형은 사무직이나 비서, 번역가, 상담원, 중재인 등 어울림이 중요한 서비스 직종에 적합하다.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라. 나를 제대로 파악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성공한 인생을 향하는 지름길이 열린다.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한 기자가 투자계의 대부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모건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하버드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의 성공 궤적을 짚어가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지극히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성이라는 무적의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란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에 드러나는 개개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자아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인성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이자 유명한 교육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뤄졌다. 350명의 학생이 세계적 명사의 강연을 듣는 행운을 누린 가운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에 학생이 던진 질문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꽤나 대답하기 까다로운 법한 문제였을 거다. 그러나 버핏은 대답을 간단히 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대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 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는 그렇게 일생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지냈다. 어둠과 적막은 사람의 성격마저도 바꿔놓을 만큼 미칠 듯한 고통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린아이였으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빛을 갈망했다. 그렇게 얼마 후 그녀는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상대를 식별하고 식물을 구별하는 한편 지면의 촉감으로 정원의 위치까지 분별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 우유 짜기, 밀가루 반죽하기 등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시청각 장애인이 어둠을 벗어나 진정한 빛을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글 공부도 시작했다. 물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녀가 글을 깨우치고 익히려면 일반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했다. 촉각으로 가정교사 설리번의 목덜림은 물론 입과 안면의 움직임까지 읽어야 했기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배운 글자나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이렇게 일반인을 뛰어넘는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결국 그녀는 책을 읽고 말하는 법을 깨우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레드클리프대에 입학했다. 재학 시절에도 그녀의 노력과 인내심은 빛을 발했다. 당시에는 점자로 된 교재가 거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의 학습 내용을 그녀의 손바닥에 일일이 적어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밖에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때에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영어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섭렵하며 박식한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훗날 저명한 작가이자 교육자가 되어 세계 각지를 돌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힘썼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두루 갖추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도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생과 운명을 맞바꾸는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나의 평생을 빛나게 할 인성의 힘을 믿어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은 바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거는 아동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빌 게이츠를 보라.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뽐내며 유복한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는 한때 고집스러울 뿐 아니라 우월감 또한 대단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 탓부터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훗날 그는 숱한 담금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인성을 가다듬었고 결국 수많은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적 부호의 왕좌에 올랐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겨라. 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그 방증이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느 직장이든 특히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다. 처한 환경은 같은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에서 내놓은 답은 다음과 같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배움을 즐겨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대 1학년 학생들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하버드대는 1학년 학생이 받아야 할 수업을 대충 나열해도 30여 개 정도가 될 정도로 학습 강도가 높다. 학생들은 매주 보통 80분짜리 오전 강의 3개를 들어야 하고 매 강의마다 과제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대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몇십 페이지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수업, 과외, 스터디 그룹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3에서 18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셈이다. 그래서 하버드대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다 느지막이 잠자리에 든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망을 성공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 마지 않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 중에서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이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타이완 고고학의 권위자 장광즈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인류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박사 배출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그에게는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한 배움의 길이었다. 대학원생 시절 그는 대다수의 하버드 재학생이 그러하듯 세상과 단절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안에 읽어야 할 책과 작성해야 할 리포트며 논문이 줄지어 있었기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시간표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여유 시간은 없었다. 오죽하면 하버드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있는 보스턴을 그는 졸업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구술 시험이 있던 날, 그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지식을 무기로 교수들의 질문 공세를 훌륭하게 막아냈다. 막힘없이 구체적인 논거를 내며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던 그를 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며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인류학 조교수로 채용되는 쾌거까지 이루었다. 그 후 그는 무수히 많은 강연, 원탁회의, 세미나, 연회 등을 통해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서양에 소개하는 한편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을 다시 중국에 전파해 고고학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렇듯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의 새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이름난 개혁가 왕한석이 글 속에서 언급한 방중형처럼 말이다. 방중형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형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아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형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70 넘는 고령의 나이로 로마군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를 구해낸 것도 모두 그의 빛나는 지식 덕분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발명한 거대한 포문면 거울로 빛을 모아 로마군의 진영을 불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근도를 빠른 속도로 투척할 수 있는 투석기를 고안해 로마군의 성벽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활약에 로마군의 지휘관은 아르키메데스를 헤카톤 케이르에 비교하며 혀를 내둘렀다. 지식은 곧 힘이요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즐기고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요.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 길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포드는 한때 기계 공장에서 주급 $2를 받으며 일했다. 학력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와 디트로이트의 야간 직업학교로 다닌 것이 전부였던 그는 설계도를 작성할 줄도 로드맵을 볼 줄도 몰랐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반납 없이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에 관한 책은 한번 펼쳤다 하면 덮을 줄을 몰랐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에 들러 기계 관련 책을 구입해 읽는 것은 그의 낙이기도 했다. 그는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실전 지식을 얻고자 했다.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입사 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들듯 수시로 기계실을 들락거리며 선배들에게 지식을 배우던 그는 훗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계의 공으로 승진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으로 향한다고 했던가? 풍부한 지식과 원대한 포부를 지녔던 포드 역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누군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발전 잠재력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실험에 전력을 다했다.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 배워나갔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그는 여러 차례 에디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류 작가, 교육가, 과학자, 정치가와의 폭넓은 교류로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1892년 자동차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다. 성공하여 이름을 날린 후 한 기자가 인터뷰 중 그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고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축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저축보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포드는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만약 그가 기계 분야의 책을 탐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포드와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